이번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영어로 IFRS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국 채택이니까 앞에 K라는 말을 붙여서 KIFR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외국 기업을 비교하고자 할 때 회계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거를 비교하기 힘들겠죠. 국제회계 기준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것 같죠. 그런데 이 국제회계 기준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사용을 하나? 자,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자,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한다? 외국 기업과 비교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뭐 대기업이라든가, 자,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 또는 수출이나 수입을 해요. 그럼 외국 기업과 거래를 하겠죠. 금융기관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 있죠.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그냥 우리 회사는 국제회계 기준 쓰고 싶다. 그럼 국제회계 기준 사용 가능합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좀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 자, 딱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회계 기준은 좀 선택권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재량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외부에 공시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좀 공시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상대적으로 공시가 강화되어 있어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처리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주석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실 게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좀 필요한 부분만 공시,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 계열사들 막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라고 하면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까지 같이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특정 기업만 이제 작성하는 게 개별 재무제표인데, 국제회계 기준은 좀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고, 공정가치가 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좀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회계 기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투자부동산 같은 것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의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 아니죠.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특징이에요. 자, 문제는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공정가치 적용 확대죠.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없다. 2번도 잘못됐고, 자, 여기서 주석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4번이 맞죠. 연결재무제표 중심. 자, 4번이 답이 돼요. 저 그리고 자, 국제회계 기준이 원칙 중심이라고 했는데
2번.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거. 자, KIFRS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그래서 원칙 중심입니다. 회계 기준으로서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걸 확대하고 있다. 원칙 공정가치.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하고 규칙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칙 중심인 게 뭐예요?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1.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